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자, 지난 한 주 요소수 대란 그야말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지금 종전에 임시 계약을 했던 그 요소 18,700톤의 수입 절차를 재개를 해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요소 양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양이니까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하지만 요소수가 끝일까요? 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 정말 산업 현장을 그리고 우리 생활의 일상을 또 멈추게 할 뻔했는데요. 정부가 중국의 요소수 신속 수출을 요청해서 일단 사태가 일단락됐는데 곧장 체감 효과 나타날까요? 일단 요소를 다시 들어와서 다행히 이 요소수 사태 당분간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요소에 대해서는 마스크 대란 때처럼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추진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조치가 시행이 되면 정부가 업체에 생산과 공급 또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재기를 막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 요소수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확보된 물량이 소진된 뒤에 그 뒤에도 대책이 있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후에는 아마 지금처럼 이런 품귀 사태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당연히.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이미 수입선 다변화에 나선 상태다, 그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정부도 요소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외교적인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완전히 풀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요. 요소수 사태와 비슷한 일이 다른 품목 어디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자재들이 또 줄줄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품목 10개 가운데 3개가 특정 국가에 80% 넘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은 최근 원자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연초보다 1.5배 이상 값이 뛰었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마진율을 남기는 것 자체가 힘들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팔면 팔수록 수입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리튬은 4배, 마그네슘은 3배, 히토리는 2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에서 석탄 부족과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도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국제 분업 시대 주요 부품을 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한 국가에 쏠리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을 지금 포함을 해서 앞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나라의 80% 넘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무려 3,900여 개. 네. 이게 전체 수입 품목 10개 가운데 한 3개꼴입니다. 중국 외에도 지금 미국,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운송, 난방, 또 발전에 사용되는 LPG 연료는 미국 수입 의존도가 9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들 품목 수입이 멈추거나 줄어들게 되면 국내 산업의 타격, 이번과 비슷하게 굉장히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이 원자재 수급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입선을 다변한다든가 어떤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 등을 통해서 해외 의존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그래서 더 커진 겁니다. 예. 수입 품목 10개 중에 3개가 이런 식이면 제2의 또 제3의 요소수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없는 원자재 굉장히 많고요. 또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찾는 게 기업의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정 국가 그 싼 제품을 찾게 되죠. 쏠림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언제든지 이번 요소수 같은 사태 어느 품목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로 대혼란이 빚어진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선을 여러 나라로 넓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에는 그냥 A 나라, B 나라, C 나라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네. 이 전 세계가 이 공급망으로 얽혀 있는 시대에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더 싸다. 그러면 국내 기업은 다 도산하겠죠. 생산 기반을 우리가 갖춘다 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 나라로 수입선을 넓혀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정부와 기업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겁니다. 가격이나 품질을 따져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특정 국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예. 제2의 제3의 시한폭탄이 한두 개가 아닌 만큼 정부에서도 하루가 시급할 텐데요. 어떤 대안들을 세우고 있나요? 정부는 요소처럼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입 품목이 뭐가 있는지 일단 전수조사부터 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리 예측하고 미리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전문가들도 무엇보다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새롭게 꾸려질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여행 아마 이미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계획 세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예. 정부가 이번 달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을 하고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코레일은 여행 가는 달인 11월 한 달 동안 KTX 왕복권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상품을 20%에서 40% 할인한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이 18,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이 됩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전국 고속버스 운송조합에서 일정 기간 중 여행 가는 달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10,000명에게 35,000원씩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예. 이 상품 벌써부터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숙박시설 비용 부담을 덜어줄 지금 할인권도 많이 준비가 있다고요? 여행 가면은 자야죠. 잠을 자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 숙박 당연히 지금 바쁩니다. 숙박업계. 이 숙박시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할인권 발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47곳을 통해서 호텔, 콘도 등 국내 숙박시설 28,000여 곳을 예약할 때 최대 3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이 제공이 됩니다. 발급처에서 할인권을 발급받아서 원하는 숙박시설을 선택한 다음에 쿠폰으로 할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7만 원 이하다 이러면 2만 원 할인하고 7만 원 넘는다 그러면 3만 원 할인합니다. 한 사람당 한 장씩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투숙기간 다음 달 23일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니까 서둘러서 발급받아서 이용을 하시고 구체적인 할인권 발급 방법과 사용법을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끈 것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보완책, 개선책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제2의 요소수 사태는 언제든지 또 터질 겁니다. 비싼 수업료를 이번에 치른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박상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